태사자의 김영민 씨는 고등학교 시절 교내 사물놀이패에서 활동하며 상쇠를 맡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는 청소년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죠. 1997년 오디션에 응모해 태사자의 보컬로 활동하다가 팀이 해체된 후에는 연기자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연애사 메모리 아일랜드를 비롯한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입니다. ART 박성준 씨는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 테너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열린무대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1997년 ART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팀이 해체된 후에는 트로트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솔리타리맨이란 신곡을 발표한 태사자의 김영민 씨, ART의 박성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박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두 분은 여전하시네요. 제 인사말이 두 분을 당황하게 만든 듯한 느낌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를 좀 드려주시죠.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요. 문화관광 청취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여기 지금 KBS 라디오도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네. 여전히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치, 집에 온 듯한 느낌, 낯설지 않은 느낌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동네 찾으신 느낌이겠군요. 예, 진짜 한 1, 2년 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문화공감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김영민, 박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을 오랜만에 텔레비전에서 보고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하셨었던 거죠? 네, 그때 당시 때 작년이니까 19년 만에 아마 방송 출연이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신곡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신곡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뭉치셨을까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년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팬분들이 남아 계셔주셨어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ART 태사자 팬분들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또 각자 팀의 리드싱어였기 때문에 한번 저희의 그 각자 팀의 노래도 팀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부르면 또 부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노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남아 계신 팬분들을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뭉쳐봤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보완이 좀 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갔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음원을 미뤘어요. 그 출연 때문에. 네, 바로 내지 못하고 그러셨구나. 어쩔 수 없이 서로 각자 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방송 출연한 이후에 저희가 한 2개월 뒤에 다시 예전 그 프로젝트를 이어갔죠. 네. 팬들이 남아있다는 표현. 팬들이 기다렸다라는 뜻인 거죠? 예, 그렇죠. 너무 고마워서 이게 저희가 무슨 어떻게 이렇게 커다랗게 무슨 이렇게 공연을 준비했던 건 아니고 그 소수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작은 라이브 카페 같은데 공간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공연을 한번 계획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20년을 지켜온 거네요.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김영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가수의 재기 목적으로 이렇게 일을 다시 시작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래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겸사겸사해서 좀 좋은 취지로 이렇게 앨범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설마 태사자 팬들만 기다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ART에서도 역시 한결같은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두 분이 함께 신곡을 발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전에 한참 활동하던 시절에도 두 분이 가깝게 지내셨던 건가요? 그럼요. 네. 30대부터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두 분이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79년생이고. 저는 이제 70.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저는 동갑인지 아닌지만 여쭤보는 거였는데. 그러면 동갑은 아니시는 얘기네요. 한참 형님입니다. 한참 3살 차이. 네. 아유, 겉으로는 여기서 말을 더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럼 이번에 함께 뭉쳐보자는 제안은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글쎄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분명히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먼저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도 여기서 좀 의견이 좀 갈렸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가 중요하냐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럼요. 이런 식으로 결론 냈습니다. 발표하신 신곡 제목이 솔리터리맨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좀 저 개인적인
이런 자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다시 어떤 궤도에 안착을 하고 싶지만 너무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활동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활동을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네. 참 예전처럼 다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독하고 외롭다는 느낌을 좀 이렇게 예, 남녀라는 이런 좀 이렇게 네. 저 왜 지금 처음 알았죠? 지금 박성준 씨의 지금 저 알았어요. 반응은 네. 그러니까 예. 김영민 씨가 직접 노랫말 쓰신 네, 거죠. 네. 이게 팩트인 거지? 예, 근데 그동안 사실 이게 얘기했던 건 뭐야? 너무 이런 내용을 가사에다 쓰면은 너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좀 이렇게 남녀가 그리워한다. 아직도 너를 못 잊는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의인화시켜가지고 좀 가사를 한번 써봤어요. 오히려 20년 전 무대에 오르던 맞습니다. 그 시절 그 노래를 연인으로 빗대어서 네네 맞습니다. 표현하신 거군요. 뮤직비디오도 그래서 네. 남녀가 나오죠. 그러면 박성준 씨가 이해하고 네. 있었던 건 오히려 남녀의 네네, 애틋한 그렇게 사랑 예,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네.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진심이십니까? 처음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어느덧 40대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40을 넘으면서 네. 남자들의 고독을 느끼신 건가요? 그거예요. 딱 가사 내용이. 네. 가을에 냈었어야 했어. 그러게. 아니요. 요즘은 그 계절을 파괴하는 게 오히려 더 유행일 수도 네,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처음 받고 어떠셨어요? 그러면 박성준 씨는. 약간 이 뮤직비디오와 함께 곡을 듣게 됐거든요.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 빠져들었어요. 네. 이게 사실 지금은 많이 없는 장르예요. 그 예전에 90년대 중후반 때 좀 많이 유명했던 락발라드, 그러니까 네. 정통 락발라드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좀 약간 저희랑 좀 세대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좀 옛날 향수가 좀 느껴지는 그런 음악 장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레트로 부민 시대다 보니까 네. 그 시절 그 느낌, 그 취향을 또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네. 사실 곡을 완성하고 연습을 하고 녹음을 하고 이 과정들 오랜만에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 과정도 좀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몸이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저희가 또 이제 각자 팀도 다 댄스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춤도 마찬가지고 네. 음악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체력적으로 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횟수가 거듭날수록 몸이 기억하고 몸이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진 않았습니다. 네, 말 그대로 몸의 기억이 정말 예, 무섭더라고요. 네, 무서운 거군요. 박성준 씨는 저는 어떠셨어요? 예전에 춤도 추고 라이브도 하고 별로 숨찬 걸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 연습하면서 계속 숨이 차더라고요. 네. 방송할 때도 너무 숨이 차가지고 땀도 뻘뻘 흘리고 네. 그런 건 예전에 있어요. 어떻게 힘이 안 들었나. 그래서 우리는 무릎 안무를 다 뺐잖아요. 덜 힘들게. 그럼요, 무릎. 네. 신곡 발표하시고 음악 프로그램 출연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는 정말 까마득한 네네. 뭐 조카뻘도 아니죠 이제는. 네, 뭐 그냥 예전에 저희 신인 때 네. 그러니까 선배님들의 기분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네. 네, 선배님들이 굉장히 이제 저희보다 굉장한 선배님들이신데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냥 그래서 저희가 신인 때 이렇게 대기실 찾아가서 네네.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저희가 대기실에 있는데 찾아와서 후배님들이 인사하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때 활동할 때 그 오랜만에 뭐 다시 뭐 이렇게 데뷔하시던 그 왕 선배님들 있잖아요. 거의 선생님급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네. 정말 저희가 그 뮤직뱅크에 제가 지금 얼마 만에 나오는지도 몰랐었어요. 진짜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정말 다시 이런 좋은 계기로 그런 무대에 올라가면서 또 그런 이렇게 후배분들 인사도 오고 저희도 뜻깊게 기자 생방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얼마 만에. 와,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냥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오래오래 음악 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열린 음악회도 있고 가요 무대도 있고 서실 수 있는 무대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나가고 네. 싶네요. 열린 음악회. 세대에 맞춰서 기다리는 열린 무대들이 음악회 꼭 있을 나가고 겁니다. 싶죠. 네. 자, 그럼 신곡을 좀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곡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예전에 그리워했던 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힘들다고 좀 느껴졌을 때 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씨는 어떤 감성? 오랜만에 레트로 음악에 젖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신곡 함께 듣겠습니다. Solitary Man 함께 하셨습니다. 태사자의 김영민 씨, ART의 박성준 씨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오늘은 1990년대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태사자의 김영민 씨, ART의 박성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곡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몇 번 들어봤는데 네. 그거보다도 분위기가 굉장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중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조금 제가요? 아유, 별 말씀이요. 어떻게 해야 될 조금 적응이 안 되기도 해요. 아니 두 분의 음색이 절묘하게 어울리는데요. 네. 처음에는 좀 걱정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좀 같은 돌 리드싱어다 보니까 좀 음색도 각자의 좀, 개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데 저희가 또 오랜 인연이 네. 또 노래방에서 그렇게 둘이서 노래방을 많이 가가지고요. 네. 그래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절묘한 호흡이 있는 거군요. 앙상블은 어디 안 가죠? 네. 아니 노랫말도 기가 막힙니다. 앞서 설명을 듣고 들어서 그런지 네. 과거 20년 전 그 무대에 대한 추억, 그리운 눈빛과 희미한 모습으로 또 한 번 날 부르려고 했다라든가, 네. 벗어나려고 했어도 언제나 그 자리라는 표현. 늘 그 20년 전 그 무대에서 활동하던 그 시절의 그 꿈, 그 시간들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오셨던 거죠. 맞아요. 그렇죠. 거기 또 이제 플래니모라는 뜻이 네. 떠돌이 행성이란 뜻이에요. 네. 그 공전할 모성이 없는 음. 외톨이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은 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살아있는데 다시 궤도에 안착을 못한 그런 좀 외로운 존재라는 뜻으로 한번 그렇게 써본 거거든요. 두 분 다 이렇게 신곡으로 인사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횟수를 세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네. 그렇죠. 지금 저는 저로 따지면 싱글 빼고 정규 앨범으로 따지면은 18년. 18년 만에. 비슷해요. 아니, 활동이 겹쳤으니까 비슷하죠. 이렇게 다시 노래를 하기가 왜 힘들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네. 예전 같은 경우는 무언가 이렇게 쫓아온다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좀 해내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이번에 우연찮은 이런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회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섰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일이라는 거는 확실히 즐길 줄도 알고, 이런 간절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배운 게 좀 많은 이런 제 활동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아니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 느낌이 그대로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됐고요. 네. 박성준 씨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이 좋은 노래를 다시 하기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일단 모든 게 삶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어렵잖아요. 네. 다른 쪽으로 전진을 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오다 보니 같이 전진할 동반자가 생겼고, 그래서 같이 지금 이제야에 와서 이제라도 이렇게 같이 음반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슈가맨에 출연하시고 나서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화제도 뜨거웠고. 슈가맨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네. 저희 열린 방송입니다. 주위에서 그 슈가맨에서 나와달라고 처음에 연락받고 어떠셨어요? 시즌 전부터 연락이 계속 왔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팀도 팀이 잘 안 됐었어요, 다. 그래서 못 나가고 시즌 2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시즌 3에서는 결국 이제 다른 3진 멤버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네. 태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시즌 1부터 이렇게 제 인원 왔는데 저희가 다 사는 위치, 직업 이런 것도 좀 많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이렇게 내서 같이 이렇게 뭉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역시 이제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근데 좀 뜻밖의 다들 시간이 괜찮아지고 네. 뭔가 의기투합이 돼서 네. 그냥 얼떨떨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때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두 분이 신곡을 준비하던 그 즈음에 연락을 받은 네네. 거라 이 화제성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싶고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죠. 네. 둘 다 97년 데뷔였고 또 같이 앨범을 내니 또 슈가맨도 같이 동기가 돼버렸네요. 네, 그러네요. 뭐 젊은 친구들도 다 알 정도니까요. 실제로 방송 끝나고 SNS에 조명이 참 쨍하구나 이런 출연 소감을 올리셨다면서요. 요즘 조명이 그 시절하고 좀 다르죠. 네, 사실 카메라 데스도 다르고 완전 다르죠. 네, 그러니까 보는 걸 포기했어요. 그래도 저는 활동 때 제법 카메라를 좀 잘 보는 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리허설 할 때 이거 이제 그때는 4-5개뿐이 안 되니까 이제 이거는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느끼고 알아서 찍어라 이러면 어떻게 뭐 의식을 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그때만 해도 뭐 SNS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럼요. 네. 익명으로 또 이렇게 뭐 활동했던 뭐 유니텔 하이텔 이런 네네. 시절이니까. PC 통신 시대. 네. 천리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더라고요. 네. 어쨌든 신곡 내놓고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신 셈이니까 좀 낯선 감은 있으시겠어요? 낯설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그냥 익숙해져 있는 느낌이 다시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오랜만이다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여기 오자마자 되게 익숙해져가지고. 네. 방송은 여전히 방송이고요. 라디오는 여전히 라디오고 TV는 여전히 TV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젖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화공감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1990년대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태사자의 김영민 씨, ART의 박성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요즘 푹 빠져들어 있는 노래, 푹 젖어 있는 노래 한 곡씩 추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뭐 음악은 늘 들어오셨으니까 어렵지 않은 부탁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박성준 씨의 추천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 곡을 잊고 있었는데 ART 연습 시절에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그 보이스투맨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보이스투맨을 키운 베이비페이스라는 분이 이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에지엣의 Through My Heart이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시면 옛날 레트로 감성 그리고 한국적인 멜로디 감성까지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20년 전 ART 시절에 즐겨 듣던 노래군요. 네, 어쩌면 그때 그 감성을 다시 불러 와야 하는 입장이시기도 하니까요. 자, 박성준 씨의 추천곡입니다. 에지엣의 Through My Heart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지엣의 Through My Heart 함께 하셨습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1990년대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태사자 ART의 김영민 씨, 박성준 씨가 최근에 Solitary Man이라는 신곡으로 돌아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잠깐 해보죠. 이 태사자 ART 팀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태사자부터요. 네네. 태사자가 사실 그때 이제 방송 당시에는 김희선 씨, 그러니까 희선이 누나가 지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은 진짜. 그것도 맞지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그때 당시 대표님께서 삼국지 게임 아주 매니아셨어요. 그러셨어요. 또 그 중에 또 뭐 오나라 당연히 팬이셨겠죠. 거기서 엉뚱하게 태사자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한문 뜻 이용은 한문 뜻 내용은 전혀 틀리지만 하여튼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그때 당시 때 이제 팀 이름들 보면 다 영어 이름, 그렇죠. 약자 이름. 오히려 신선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했죠. 그런 약자 이름은 갖고 싶고 멋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한문. 진짜 굉장히 상처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반대였는데. 그랬어요? 태사자라는 이름 은근히 매력 전 있어요. 태사자가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ART라는 이름이 참 별로였어요. ART가 너무 멋있었죠.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T로 끝나서 HOT 따라한 것 같아가지고 나름 자존심 있잖아요. ART는 무슨 뜻이에요? 근데 뜻 보고 더 싫었어요. 아니 인정. 올 라디오 텔레비전의 약자인데요. 의외로 그러니까 모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아트로스 우리의 것을 보여준다. 그런 뜻인데 또 예전에 이제 태진아 대장님이 지어줬다고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그 S본부에 계신 PD님이 ART 하라고 이거 괜찮다고 해서
대정님이 이걸로 이렇게 써라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왠지 태진아 선생님스러운 이름 같아요. 야 그거 뭐 라디오도 나가고 텔레비전도 네. 나가야 되니까 그냥 올 라디오 텔레비전 좋다 해야지. 그거 뭐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정하신 게 아닐까. 네. 사실 두 팀 모두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잖아요. 네. 인기를 그쵸. 끈 거에 비해서 인기에 비해서 활동 기간이 짧았어요. 그 좀 사실 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저희 때는 활동 기간이 보통 그 정도였거든요. 보통. 근데 요즘으로 비교하면 되게 짧은 건데.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짧게 그 당시 때로 따지면 짧게 네. 했다고 생각은 안 들지만 그때는 다 전체적인 팀들이 평균적으로 한 그 정도 활동했던 것 같아요. 3, 40 보통. 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활동이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가끔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팬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 무언가에 좀 재정비를 할 시간도 필요했고, 네. 예, 좀 마무리도 좀 흐지부지 된 경향이 너무 좀 많아서서 저희 이렇게 오랫동안 무대에서 떨어져 있을 줄 몰랐죠.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또 멤버들끼리는 사이사이 연락을 잘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이런 건 뭐 다른 언론에 하도 이제 얘기를 해놔서 네. 이게 다 2년들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직업이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는 위치도 달라지고 다시 이렇게 어떤 뭐 태사자라는 팀, ART라는 팀으로 다시 이렇게 뭉치기가 너무 좀 애매하고 좀 어렵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죠. 맞아요. 아무리 친했던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뭐 맞아요. 1년에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게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붙어 살던 멤버들 그래도 지금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우실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드라마만 봐도 네. 예전 생각이 나고. 네. 최근에 활동 다시 시작하시면서 과거 영상이 이제 OTT 서비스나 인터넷 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0년 이후에 출생한 10대 팬들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방송국에 한번 응원 와주신 모녀도 보고요. 그래요. 네. 아, 모녀가 함께.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막 10대만 열광하고 대학생만 열광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남녀노소 뭐 중학교 남성 팬도 생겼고요. 좀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좀 뭔가 책임감이 네. 더 막중하더라고요. 그렇죠. 10대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시절의 감성을. 그냥 조금 좀 미안해요. 10대 남성분이 형님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네네. 10대 여성분들이 오빠 하는 것도 성준님 하는 것도 또 그렇고 그냥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네. 그때랑 조금 많이 다르게 좀 달라요. 문화 자체가 네. 이제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폭이 좀 넓어진 지금 또 거죠. 중학교 팬들도 생겼듯이 또 50대, 60대 그럼요. 팬분들도 생기고 네. 이건 뭐 그냥 맞춰가야죠. 예.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문화적 코드가 확산되면서 어쨌든 자신의 취향을 따라가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게 꼭 지금 신세대 가수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민 씨의 추천곡을 한 곡 듣겠습니다. 예. 저기 마이클 볼튼의 네. 그리고 델타 구드레미 피처링한 I'm Not Ready. 이 곡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남녀 듀엣곡이에요. 네네. 워낙 또 노래를 잘 부르신 분이고 제가 조금 더 욕심이 하나 생긴 게 제가 뭐 댄스 그룹 팀 그다음에 솔로곡 그다음에 이렇게 듀엣곡 이렇게 해봤는데 혼성 듀엣곡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욕심이 내고 제가 이게 혼성 듀엣곡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뭐 언제든지 하실 수 있죠. 네. 혼성 듀엣 할 준비는 됐어? 아니, 그냥 네. 나중에 제목이라도 아니 뭐 생각해놓은 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제목은 전 준비가 안 됐는데. 네네. I'm not ready. 네네. 이렇구나. 네. 일단 이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마이클 볼튼입니다. I'm not ready. I'm not ready. 함께 하셨습니다. 마이클 볼튼과 델타 구드레미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니,
이 곡으로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으로 일단 불후의 명곡에서 한번 하시고 네. 듀엣으로 파트너를 누구를 원하시는지는 제가 굳이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화공감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1990년대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의 태사자 김영민 씨, ART 박성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씨는 연기도 꽤 하셨잖아요. 청소년 배우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 네. 태사자라는 가수로 뽑히기 전에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태사자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도 예전에 처음에 이제 데뷔했던 아역 배우로 꿈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활동을 조금 했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는 못했어요. 뭐 뮤지컬이라든지 그다음에 잠깐의 뭐 이런 시리즈물 뭐 이런 거 나온 게 다였어요. 음악 하셨던 분들한테 뮤지컬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그 당시 때 제가 자칫 잘못하면 가수도 안 되고 연기자도 안 되니까 괜히 막 경유지로 택한 네.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또 12가지 재주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저 영민이 지금 우는 줄 알았어요. 네, 약간 게다가, 표정이. 게다가 이제 그때 뮤지컬 붐이 굉장히 일어나면서 정말 실력적으로나 이런 능력적으로 굉장한 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절이어서 네. 이거 함부로 사실 노래는 노래대로 연기는 연기대로 또 무대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대로 돼야 되니까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원하는 직업, 제가 원하는 길을 일단은 이렇게 안착을 한 상태에서 한번 나중에 정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뮤지컬을 한번 배우고 싶더라고요. 네, 연극도 준비하셨었다면서요? 예,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무대에 오르지 못했군요. 예, 그게 좀 딜레이가 좀 많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어떻게 좀 정해진 시간이 지금 딱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사실 없어가지고. 뭐 기약할 수 없는 그렇게 거니까요. 됐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박성준 씨는 ART 해체 이후에 트로트 앨범을 내셨었다면서요? 정확하게 앨범을 낸 건 아니고요. 네네. 트롯 공부를 오래 했었어요. 근데 그러셨어요? 트롯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하면 팔수록 어렵고. 그래서 앨범을 냈다기보다는 녹음은 했었는데 발매는 한 적이 없고 그 녹음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또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느낀 게 역시 쉬운 장르는 없구나. 요즘 뭐 트로트가 붐 아닌 붐을 그쵸. 네, 이어가고 네. 있으니까요. 이게 그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장르에서 시작하셨던 분들에게도 트로트가 어떤 묘한 그 자극을 주나 봐요. 그 불후의 명곡에서 주현미 씨 노래 한번 부르시면 되겠죠? 제가 저희 주현미 선배님의 눈물의 브루스 했었습니다. 이 그 감성 맞추기가 사실 좀 어려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전통가요라는 장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람의 혼의 베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도 이런 영혼적인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통가요를 좀 무언가는 좀 이렇게 배울 점이 좀 많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쨌든 두 분은 솔리타리맨 듣고 나니까 그냥 락 발라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깁니다. 태사자 컴백 콘서트 얘기 있던데요. 어떻게 이것마저도 겁니까? 사실 며칠 전에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게 그때 당시 때 7월 달로 밀어놨었어요. 네, 근데 사실 7월도 그것도 지금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일이 좀 커질 줄 몰랐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다시 또 준비를 들어갈 것 같아요. 나 왜 갑자기 덥지? 7월에 춤 연습한다는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ART는 어떻게 멤버들끼리 이런 얘기 주고 받으신 적이 많이 있습니까? 주고 받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각자 이제 장가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들어요.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두 분은 신곡 발표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요. 어떤 음악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글쎄요, 지금 다시 뭐 가수로 재기를 한다, 뭐 아니면 가수로 이렇게 활동을 이어간다, 모든 것들은 다 저는 지금 팬분들 위해서 만약 노래라는 걸 한다면은
지금 저를 기다려 주셨고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새로 생긴 팬분들을 위해서만 노래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글쎄요.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느낌으로서 다가가고 싶다. 네. 작은 무대일지라도 그 팬분들을 위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음악을 하고 싶다. 그냥 이런 느낌만 있습니다. 누군가 내 무대를 20년 동안 기다려준다. 이건 뭐 엄청난 감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그 옛날에 이문세 선배님께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방송에서. 자기 팬이 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남을 때까지 자기는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하겠다. 근데 그때 그 말은 그냥 멋있게만 들렸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 심정이 이제 어렴풋이. 네. 어쩜 그냥 멋있으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박성준 씨는 어떠세요? 어떤 음악인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인이라기보다는 그 애절한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제가 댄스를 불러도 슬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음색이 솔리터리맨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댄스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네. 앞으로는 어떤 계획, 뭐 하고 싶은 일, 바라는 점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열심히 활동해서 지금 기다려주시는 팬분들께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지금 바람입니다. 네, 무대나 공연 혹은 음악, 노래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잘 연결됐으면 올 라디오 텔레비전 등등. 네네. 올 라디오 텔레비전. 네. 이제는 기타 등등의 네네. 여러 매체가 많이 생겼으니까요. 네, 김영민 씨 어떠세요? 그리고 저도 똑같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금 그 코로나가 좀 빨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진정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사람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애청자 여러분들, 뭐 전 국민들께서 너무 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고 좀 해결돼서 좀 기분 좋게 좀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딱 이렇게 만나고 이게 좋은 세상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세상. 예. 모두가 걱정 없는 세상. 예, 걱정 없는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회복해서 그쵸, 정말 네. 걱정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편하게 음악 듣고 네. 편하게 공연 보고 할 수 있는 시절이 곧 오겠죠. 네, 곧 오리라 기억합니다. 저희가 오늘 문화공감 시작하면서 태사자의 도 오랜만에 들었어요. 정말 좋던데요. 네, 아유, 김영미 씨도 오랜만에 들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끝곡으로는 ART의 노래 슬픈 얼굴 준비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아니, 슬픈 얼굴을 지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아니요, 슈가민 때도 뭐, 이 곡으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네. 그 음악으로 함께 오늘 문화공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저희도 20년 전으로 여행을 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끝으로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문화공감 애청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힘 닿는 데까지 이제 어디 안 도망가고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신곡 솔리터리맨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감 초대석, 오늘은 1990년대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이죠. 태사자의 김영민 씨, ART의 박성준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